그런 영상 본 적 있어? 외국인이 한국 와서 카페 테이블 위에 일부러 지갑이나 휴대폰을 두고 자리를 떠나는 영상 말이야. 그러고 나서 몇십 분 뒤에 다시 돌아와서 놀라는 거지. 진짜 아무도 안 가져갔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익숙한 문화잖아. 카페에서 노트북 놓고 자리 맡기, 휴대폰 두고 화장실 가기, 이런 게 사실 너무 자연스럽다 보니까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살아왔어. 근데 생각해보면 이건 굉장히 특이한 문화야. 해외에서는 가방 하나만 잠깐 한눈 팔아도 없어지는 나라들이 꽤 많거든. 유럽 일부 관광지 같은 데 가보면 소매치기 때문에 아예 몸 앞에 가방 메고 다니라는 이야기까지 하잖아. 동남아 일부 관광지에서는 오토바이 날치기도 있고, 미국 일부 도시는 차 안에 가방만 놔둬도 유리창 깨고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 근데 한국은 비교적 그런 범죄가 굉장히 적은 나라였어. 물론 우리나라에도 범죄는 있었지. 근데 적어도 사회 전체 분위기는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대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믿음이 굉장히 강했어.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사실 신뢰를 바탕으로 굴러가는 나라였던 거야. 내 물건을 잠깐 두고 가도 누군가 가져가지 않을 거라는 믿음. 늦은 밤 골목길을 걸어도 비교적 안전할 거라는 믿음. 택시에 물건 놓고 내려도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 이런 것들이 사실 그냥 생기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오면 되게 신기해하는 거야. 어떻게 이런 사회가 가능하지? 근데 최근 들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씩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 요즘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다. 한국도 이제 많이 변한 것 같다. 특히 뉴스나 SNS를 보다 보면 외국인 범죄 이야기가 예전보다 훨씬 자주 보이기 시작했어. 마약, 보이스피싱, 집단 폭행, 관광지 무질서 논란 같은 이야기들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불안감도 생기는 거지. 한국 치안 괜찮은 거 맞아? 앞으로도 지금처럼 안전할 수 있을까?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은 굉장히 많이 늘었어. 관광객도 늘었고, 노동인구도 늘었고, 유학생도 늘었고, 국제결혼도 많아졌지. 사실 한국은 이제 예전처럼 완전히 단일한 사회라고 보기 어려워졌어. 이미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거든.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가 계속 줄고 있잖아. 출산율은 낮고 지방은 점점 사람이 없어지고 제조업이나 농촌 같은 곳은 이미 외국인 노동력 없이는 돌아가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한국은 앞으로 외국인을 계속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여기서 생겨. 외국인이 많아질수록 당연히 외국인 관련 사건도 늘어나게 되거든.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야. 예를 들어 외국인이 10만 명 있을 때와 300만 명 있을 때는 당연히 사건 숫자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 근데 사람들은 숫자보다 체감으로 반응해. 특히 한국처럼 원래 굉장히 안전했던 사회에서는 작은 변화도 훨씬 크게 느껴져. 예전에는 거의 못 보던 사건들이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금방 불안해져. 그리고 SNS는 그런 장면들을 엄청 빠르게 퍼뜨리거든. 한번 자극적인 사건이 터지면 커뮤니티랑 유튜브를 통해 계속 반복 노출돼. 그러다 보면 실제 통계보다 체감 공포가 더 커지기도 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만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진짜 중요한 건 이거거든. 실제로 외국인 범죄는 얼마나 늘고 있는가? 어떤 종류의 범죄가 많은가? 어떤 국적 비중이 높은가? 그리고 왜 특정 지역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가? 이걸 좀 차분하게 볼 필요가 있어. 우선 통계부터 보면 최근 외국인 범죄 자체는 실제로 증가 추세인 건 맞아. 근데 여기서 같이 봐야 하는 게 있어. 외국인 숫자 자체도 엄청 늘었다는 거야. 예전보다 외국인 노동자도 많아졌고, 관광객도 많아졌고, 장기 체류자도 늘었고, 유학생도 늘었어. 그러니까 단순히 범죄 건수 증가만 보면 안 되고 전체 체류 인구 대비로도 같이 봐야 해.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보다 외국인 범죄의 대부분이 사람들이 상상하는 영화 같은 강력 범죄만 있는 건 아니야. 오히려 실제 통계를 보면 폭행이나 시비 같은 폭력 사건, 교통범죄, 생활형 절도,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기, 불법 체류와 연결된 문제 이런 비중이 꽤 커. 특히 최근에는 마약과 보이스피싱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 이건 한국 사회 전체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범죄들이잖아. 왜냐하면 한국은 원래 마약 청정국 이미지가 강했던 나라였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범죄 이야기가 나올 때 사람들의 불안감도 훨씬 커지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 어떤 국적의 외국인 범죄가 가장 많을까?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야. 그래서 감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금방 혐오나 편견으로 흘러가기 쉬워. 근데 반대로 아예 이야기 자체를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도 현실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실제로 경찰이나 연구기관에서도 국적별 통계를 관리하고 있거든. 최근 통계를 보면 외국인 범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중국 국적이야. 그리고 그 다음으로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같은 국적들이 자주 언급돼. 근데 여기서 꼭 같이 봐야 하는 게 있어. 바로 체류 외국인 숫자 자체야. 예를 들어 중국 국적자가 범죄 비중이 가장 높다고 해서 단순하게 중국인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결론 내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가운데 중국 국적 비율 자체가 압도적으로 많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절대 사건 숫자도 가장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이걸 무시하고 숫자만 보면 굉장히 왜곡되기 쉬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완전히 근거 없는 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최근에는 실제로 국제 조직형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거든.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 마약 유통,
국제 송금 사기, 불법 체류 브로커, 위조 서류 조직 같은 범죄들이 있어. 그리고 이런 범죄들은 예전처럼 국내 안에서만 움직이는 구조가 아니라 해외 조직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졌어. 특히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해외 콜센터, 국내 현금 수거책, 대포 통장 조직, 국제 송금 라인이 다 연결되어 움직이는 경우도 많다고 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단순 생활 범죄보다 이런 조직형 범죄에 더 큰 불안감을 느끼는 거야. 그리고 한국은 원래 마약에 굉장히 민감한 사회였잖아. 예전에는 마약은 외국 이야기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클럽, SNS 거래, 국제우편 밀반입 이런 사건들이 뉴스에 계속 나오기 시작했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체감하는 불안감이 훨씬 커진 거지. 근데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외국인 범죄라고 해서 영화처럼 무서운 강력 범죄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생각보다 폭행, 술자리 시비, 교통사고, 무면허 운전, 생활형 절도 같은 비중도 굉장히 커. 특히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는 노동환경이나 생활환경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고 해. 예를 들어 임금체불, 불법 고용, 열악한 주거환경 같은 국적끼리의 충돌 이런 문제들이 폭행이나 시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지역 이야기가 나와. 외국인 범죄가 많이 언급되는 지역들은 사실 어느 정도 비슷해. 대표적으로 안산, 시흥, 서울 대림동, 구로, 영등포, 인천, 수원 같은 곳들이 자주 이야기돼. 왜냐하면 이런 지역들은 외국인 노동자나 외국인 거주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들이거든. 특히 안산이나 시흥 같은 곳은 공단이 많잖아. 제조업이나 물류, 공장 노동 같은 분야는 이미 외국인 노동력 없이는 유지되기 어려운 구조가 된 지 오래야.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모이게 되고 같은 언어권 커뮤니티도 형성돼. 근데 사람이 많이 모이면 사건도 자연스럽게 많아질 수밖에 없어. 이건 사실 외국인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야. 서울도 사람이 많으니까 범죄 건수가 많은 거랑 비슷한 원리야. 근데 문제는 체감이지. 예를 들어 어떤 동네에서 외국어가 많이 들리고 밤에 시끄럽고 경찰차 자주 보이고 뉴스에 사건까지 나오면 사람들은 그 지역 자체를 불안하게 느끼기 시작해. 특히 한국은 원래 굉장히 안전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 그리고 여기서 제주도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어. 요즘 제주도 가보면 예전보다 외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걸 체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특히 중국 관광객 비율이 굉장히 높아. 문제는 여기서 주민들 사이에 피로감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야. 대표적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 무단횡단, 공공장소 소음, 관광지 질서 문제 같은 이야기들이 자주 나와.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방송이 중국어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 근데 또 현실적으로 보면 제주 경제는 관광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 특히 코로나 시기 관광객이 끊겼을 때 제주 경제 타격이 엄청 컸잖아. 그래서 제주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굉장히 복잡해. 불편한 건 맞는데 관광객은 필요하다. 이 감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야. 사실 이건 제주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 앞으로 한국 전체가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외국인을 안 받을 수 없는 구조로 가고 있으니까. 인구는 줄고 있고 노동력은 부족하고 지방은 점점 비어가고 있어.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자주 했어. 우리나라는 그래도 안전한 나라잖아. 근데 요즘은 그 말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 어쩌면 지금 사람들은 단순히 범죄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익숙하게 믿어왔던 사회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건지도 몰라. 그리고 그 변화 앞에서 한국은 이제 처음으로 아주 어려운 질문을 받고 있는 것 같아. 다양성과 안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지켜낼 수 있을까?